자,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H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인터뷰는 대전에서 캐릭터 산업을 가장 크게 하시는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여자 사장님이신데 우먼 파워를 한번 보여주실 겁니다.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탈출을 하셨는지, 그 위드 코로나 속에서도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 거고요. 대전에서 캐릭터 산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떤 어려움과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해볼 텐데 위드 코로나 생존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위드 코로나 생존기가 저도 이제 처음이라서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는 건 좀 처음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그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소개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디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슈퍼디는 국내 캐릭터 상품을 OEM 제작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마린 프렌즈라는 자체 디자인을 개발해서 상품 기획부터 유통까지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산업이라는 게 네. 캐릭터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고 납품까지 다 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캐릭터 디자인 없이 이제 캐릭터 상품만 OEM 제조하는 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체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도 만들고 상품도 기획하고 네, 유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처음엔 디자인이 없이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럼 어떤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품을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국내 이제 테마파크인 에버랜드나 아니면은 국내 이제 아쿠아리움을 주로 유통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에버랜드, 롯데월드, 그리고 라인프렌즈, 제주도의 신화월드, 그리고 이제 국내 메이저 아쿠아리움은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그런 쪽 테마파크 가보면 네. 그 캐릭터랑 상관이 없는 상품도 있는데 그거는 뭐죠,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소싱 상품이라고 해요. 그럼 그건 어떻게 생산되는 거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소싱을 조금 많이도 했는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에버랜드에서 유니콘 같은 컨셉을 찾고 싶다 하면은 유니콘 관련된 열쇠고리라든지 아이템을 제가 찾아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퀄리티가 어느 정도 맞다 판단이 되면은 그걸 이제 일부 소량을 주문을 해서 판매를 해보고 판매가 이 상품이 판매가 잘 되는구나 하면은 이걸 이제 본인들 상품으로 확대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몇 년 정도 일을 하신 거죠? 슈퍼디로는 제가 지금 4년 차고요. 예. 이전에는 다른 회사 대표로 제가 3년 정도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MD로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캐릭터 관련 업종에 계신 거네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많은 제품들을 생산을 하셨을 텐데 네네.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제품 같은 게 있나요? 요즘 인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프렌즈에 공급한 실리콘 동전 지갑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제품 어떤 게 있죠? 이 앞에 호랑이 이건 뭐죠? 이거는 올해 이제 병무청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병무청 그 무선 충전기 겸 이렇게 핸드폰을 충전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이거는 뭐 국세청인가요? 이거 관세청이요. 네, 관세청은 제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표창장도 받았어요. 관세청에서. 근데 이제 캐릭터 산업이라는 게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서울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것 같고 네. 대전도 이제 컨텐츠 코리아 랩에서 조금 이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지방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괜찮으세요? 아무래도 제가 경기도나 서울에서는 인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누굽니다 했을 때 거기 이렇게 알아주시는 부분이 많은데 대전은 워낙에 이제 지방은 모르시는 그런 게 너무 광범위하게 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대전에서 안 하고 있어요. 대전 콘텐츠랩 코리아에서도 이 캐릭터 관련이나 웹툰, 뭐 크리에이터 영상 쪽 이런 쪽 이제 교육하는 건 알고 계세요? 저도 한번 간 적 있어요. 그래요? 배우러 가신 거예요? 제가 멘토 해주러. 이게 이렇게 사업체를 계속 4년 동안 운영하셨는데 그럼 코로나 전에도 하셨고 코로나 기간 중에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어떤 변화가 있나요? 코로나 때는 너무 힘들었고요. 매출액을 공개하실 수 있으세요? 매출액을? 정확한 공개는 어려운데 이제 10몇 억대 이제 하고 있었는데 19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반으로 깎였어요. 타격이 너무 컸어요. 직원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뭐 나오지 말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휴업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직원이 막 많으면 제가 뭐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직원도 얼마 없는데 거기다 대고서 막 나오지 말라 하고 그런 부분이 속상해서 월급도 다 주고 저희는 이제 상여급도 지급을 이제 하는데 그것도 다 줬어요, 그냥. 근데 그걸 주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3명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고 최근에 너무 바빠져가지고 이제 5명이 됐고요. 코로나 때 매출이 반토막이 되셨잖아요. 네네. 근데 직원은 계속 있으시고 어떻게 코로나를 극복하셨나요? 가리지 않고 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마진이다, 뭐 이익을 좀 가린다든지 편한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 진짜 이게 뭐 500개를 납품하더라 했는데 뭐 10만 원 마진 남고 그런 일까지 전부 다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조금 풀리려고 했는데 다시 또 이제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 다시 지금 제재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있어요.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위드 코로나 1단계는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가 터짐으로써 지금 도수와 사장님 하시는 일에 영향은 있나요? 물론 엄청나게 있었죠, 작년에는. 예. 근데 이제 집합 금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관광산업과 가장 긴밀하게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런 단체 관광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걸로 인한 손해가 엄청 컸어요.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라든지 아쿠아리움의 입장 자체를 이제 단체로 안 하는 거죠. 수학여행이라든지 소풍 인원이 엄청났는데 그런 부분이 다 취소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가족들이 개별로 이제 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집합 금지라든지 인원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가족끼리 조용히 가는 그런 방문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위드 코로나가 돼서 오미크론이 터졌지만 매출액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올해에는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 앞으로 이제 비전이나 목표나 꿈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원래 작은 회사로 가장 효율적인 그런 목표를 만드는 것이 제 원래 목표였어요. 이 회사를 세운. 근데 직원이 늘어나고 그러다 직원이 늘어나고 일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내가 그동안 너무 작은 생각을 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직원이 더 늘어날 예정이고 꼭 중국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제조도 많이 반영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대전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런 업체가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복이 결국에는 온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저는 너무 힘들었지만 하루도 늦게 출근을 한 적이 없었어요. 더 아침 일찍 일어났고 더 늦게까지 일을 했고 새로운 일거리를 찾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을 하신다면 꼭 성공을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든지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처럼 더 열심히 일하시거나 저처럼 새로운 유튜브 환경 쪽에 뛰어든다거나 뭐든지 도전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멋진 도전 앞으로 기대하겠고요. 업계 최고가 되는 사장님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